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설립 등 점자교육 가시화. 올해 점자교육원 7곳 지정,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내년 이후 점자능력 검정시험 개정, 점자법 2월 28일 시행. 둘, 국가, 지자체, 장애인 자립 주거전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5년마다 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 국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안 본회의 가결. 셋,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 인력 전문성 개선 필요. 만족도 92점, 전년 대비 1.9점 상승. 복지부,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넷, 장애인 연금, 수급자 13.3%에 불과, 소득보전 효과 미흡, 예산은 전년 대비 85억 감액, 장애인 정책 리포트서 밝혀. 다섯,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본격 활동 돌입, 서미화 위원장, 10만 장애당원 정치세력화 통해 정권교체 앞장. 여섯, 가수 홍경민,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음원 발표, 사랑, 또 하나의 기적,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기부. 지난해 2월 27일 공포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이 2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점자법에서는 점자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 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점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우선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가 마련됩니다.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점자교원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2026년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 인력인 점자교원이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점자교육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과 단체 등은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과 함께 점자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 교재, 교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인력과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간의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합니다. 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자능력 검정시험도 실시됩니다. 점자학습자와 점자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매년 1회 시행되며,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구분해 점자 읽기와 쓰기 두 영역을 평가합니다. 점자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점자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도 활용됩니다. 시험은 2026년 이후 시행됩니다. 국회는 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 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 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 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위기아동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 청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등 사회서비스 11종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92점의 점수를 주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확대, 제공 인력 전문성 강화,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와 본인 부담금 인하 등의 개선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평가 대상이 된 사회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월 26일 발표한 2024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회서비스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92.0점으로 전년도 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며 2007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대상 사회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만족도 95.6점을 보였으며 93.2점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92.7점의 발달재활 서비스가 뒤를 이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족도 조사 내용별로 살펴보면 친절성이 94.2점, 적시성이 93.7점, 정보 제공성이 92.7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개선 의견으로는 10개 사회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그 뒤를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 등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거나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없었음에도 평생 모은 자산을 다 써야 수급자로 전환되는 등 소득 보전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장애인 총연맹이 2월 18일자로 발간한 장애인 정책 리포트 452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장애인 정책 리포트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 을 주제로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 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 8천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 483만 4천 원에 63.3%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대표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성인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2011년 9만 원으로 시작한 기본급여는 올해 3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63만 명의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35만 명에 불과해
장애인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13.3%에 머뭅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을 8,847억 원으로 책정하며 대상자 수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 대비 약 8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장애 당사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가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한 당사자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며 장애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은데 일을 하면 주는 지원이 줄어들고 받지 못하게 되니 다들 그냥 편한 수급자로 안주하려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개선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부가급여 현실화와 수급 대상자 확대는 큰 틀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겨우 1만 원 인상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2025년 기준 3만 원에서 9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부가급여 취지가 실현되려면 생계급여 외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액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심한 장애는 79.9%, 경증 장애는 67.9%가 비용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경증과 중증의 구분 없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고용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현실입니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유독 장애인연금에만 2019년 이전의 장애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심한 장애인이지만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 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서둘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장애인 정책 리포트를 기획 집필한 한국장촉 윤다올 선임은 장애인연금 정책만으로는 가시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금법 본연의 취지에 따라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보완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수급 조건과 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52호 원문은 한국장촉 누리집의 발간 자료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속도와는 다르게 아직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의 변화는 더디다면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은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활짝 열고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앞장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장애권리 퍼포먼스에서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정병기 수석 부위원장과 김현덕 수석 부위원장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완성,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권리중심 노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권익공호 강화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정책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전국장애인위원회 시도당 장애인위원장단, 운영위원, 분과위원, 장애인당원, 장애계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지역순회 간담회 등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수 홍경민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홍경민의 신곡 사랑 또 하나의 기적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홍경민은 이번 음원을 한국자폐인 사랑협회에 기부하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홍경민이 직접 기획, 제작한 이번 음원은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하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건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음원의 표지는 자폐성 장애 예술인의 회화 작품 2점을 선정해 제작됐으며 이를 통해 자폐성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재능을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원 기부를 넘어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또 하나의 기적은 다양한 음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음원은 한국자폐인 사랑협회의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자폐성 장애와 함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데에 널리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음원 표지에 사용된 자폐성 장애 예술인의 회화 작품 역시 공식 음원 사이트 및 한국장애인 사랑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이를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